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및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 구독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제 이야기도 소개될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제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모자란 놈인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회사 선배들을 따라서 여자 도우미가 나오는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어느 정도 다닌 이후로는 정말 즐겁게 놀았고 그 후로는 지겹기도 하고 돈도 아깝기도 하면서 그런 술집들을 가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여자 도우미들이 나오는 술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미 언니를 골랐겠지만 이제 이런 술집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라 가장 마지막에 남은 도우미가 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이미 술도 많이 먹고 힘든 상태로 들어왔으니 파트너님도 편하게 쉬면서 시간 때우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파트너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 갈 사람들을 보내준 뒤에 혼자서 택시를 잡으려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제 옆으로 와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좀 전까지 같이 있었던 파트너였습니다. 일반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진한 화장에서 일반 화장으로 바꾸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보다가 어두운 밖에서 보니 정말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저와 목적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택시비를 내겠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같이 타자고 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약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처음에 타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택시는 따뜻하고 저녁 내내 마셨던 술 기운이 올라오고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눈을 떴는데 다음날 아침이었고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일이라며 조금 더 자라고 하였습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이 심했지만 차마 다시 누울 순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대충 씻고 나왔더니 그녀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전날 택시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미안해서 점심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는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이성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술집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기에 당연히 그녀가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술집에서 일하는 걸로 여러 번 다투다가 저랑 사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와 같이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 수입을 그녀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괜찮은 월급에 안정적인 괜찮은 회사를 다녔지만 집안에 빚이 많아서 밤에 도우미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도우미 수입에 비해서 저와 같이 하는 야간 택배 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제 몫까지 다 주었으니 같이 열심히 해서 빚을 최대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각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만나서 같이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핸드폰을 두고 장시간 외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사귀면서 단 한 번도 그녀의 핸드폰을 열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첩도 구경하고 카톡도 확인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눌려보는데 특정 어플을 눌려보니 자동으로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광고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끄려고 했는데 로그인도 되어 있고 충전 머니도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비 받는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받는 만큼 그곳에 충전이 되어 있었고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년을 넘게 같이 야간 택배 일을 하면서 매일 같이 4시간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나름 성취감도 있었는데 그녀의 개인 자금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거운 짐에 찍혀서 손톱도 2번이나 빠지고 온몸에 파스 냄새가 날 정도로 파스를 붙이고 다녀도 실없이 웃고 다녔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얼굴에서 티가 났고 결국 그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만두었어야 됐는데 저와 연애를 한 이후에도 거의 매일 같이 접속해서 게임을 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새벽까지 택배 일을 하고 와서도 접속해서 할 정도라면 이미 심한 수준의 중독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있었던 일을 예비 장인 장모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통화가 끝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에게 딸을 잘못 키워서 너무 미안하다며 지금까지 개인머니로 들어간 택배 아르바이트비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뽑아오셨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고 하였지만 이건 제가 받아야 할 돈이라며 기어코 제 손에 그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녀의 간단한 짐을 싸서는 그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볼 낯이 없다며 편하게 충분히 생각한 뒤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잘못했다는 용서와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왔지만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역시도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그녀와 결혼했다가는 인생이 정말 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와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그녀가 거의 다 지워져 갔을 때쯤 오랜만에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제가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커피라도 같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도 없고 한가해서 그날 바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결국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만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빠가 제 택배 아르바이트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았냐면서 추가로 더 받는 돈만큼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냐며 그거라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눈을 보니 이미 초점도 없고 정상적인 이성이나 영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도 게임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면서 계속 저에게 돈만 요구하였고 그냥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녀는 정말 제 집까지 갈 기세로 따라왔지만 이미 동거하던 집은 전세 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고 새로 이사간 집은 그녀가 모르기에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 빠르게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혹시나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서울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차는 없었고 마음 편히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다시 본 이후로 그녀와 파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그녀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게임을 하지 않은 좋은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